안녕하세요. 남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일 건강이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매일 건강이 어떤 채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매일 건강이라는 이름처럼 우선은 매일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하면은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매일 건강이라고 한다면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건강을 챙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매일 건강에서 뜻하는 이 매일은 이제 영어에서 남성을 뜻하게 되는 매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일 건강이라고 한다는 것은 남성 건강이구나,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남성 건강에 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이 있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남성 건강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 예전에는 이 발기나 이러한 문제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근래에는 조금 더 굉장히 많은 넓은 분야가 이 남성 건강 분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실금 혹은 뭐 빈뇨나 절박뇨, 야간뇨와 같이 비뇨기나 소변에 대한 문제가 들어갈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 변비나 변실금과 같이 배변이나 이런 장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발기부전과 같은 이런 성기능에 대한 장애도 빼놓을 수가 없겠고, 그리고 남성들이라면은 빼놓을 수 없는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이 남성 건강 분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음경이나 음낭에 대한 통증도 있게 되겠고, 그리고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유가 모르게 이 골반 주변 부위가 계속 아픈, 이 골반 주변 부위라고 한다면 뭐 허벅지나 엉덩이나 뭐 고관절이나 항문이나 회음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이런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앞에서 소개해드린 많은 문제들로 오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 또한 남성 건강에 들어가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 남성 건강 분야가 더 큰 범주로 보면은 골반 건강이라는 분야에 들어가는 속해지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 골반 건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남성 건강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성의 골반 건강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성의 상과적인 질환도 포함이 되게 되는 게 골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죠. 아마도 여러분들께 익숙한 물리치료라고 한다면 뭐 전기치료나 핫팩과 같은 치료들이 아마도 가장 익숙하실 거고, 요즘에는 뭐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물리치료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한 번이라도 남성 건강 물리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라도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아마 골반 건강이라는 분야로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마저도 우리나라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 남성 건강에 대한 분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골반 건강 물리치료 분야는 근래에는 조금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시작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이나 물리치료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호주나 영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남성 건강과 관련된 물리치료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남성 건강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고, 이러한 골반 건강만 보는 전문 물리치료 클리닉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되죠.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남성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암 중에 거의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속하게 되는 높은 발병률을 지닌 암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치료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수술인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절제술 수술을 받기 전에 사전 재활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돼요. 사전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전에 재활을 통해서 내 몸에 대한 신체의 기능을 끌어올리고 부작용 등을 줄이려는 그런 재활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술 전에 사전 재활을 받을 수가 있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조금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고 신체의 기능이 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고 삶의 질의 향상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전립선 절제술 수술, 이런 수술의 술기는 잘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재활이나 물리치료 이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뭐 수술 전 재활은 고사하고 수술 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와 재활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술 후에 오는 부작용들이 조금 더 흔하고 더 많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술 후에 부작용 흔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치료도 해보시고 이러한 치료도 해보세요. 혹은 이거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막 1년에서 2년 지나면 좋아지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수술 후에 오는 부작용이 흔해요. 흔한 거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부작용을 크게 심하게 겪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들은 현재 이런 관련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든 아닌 분이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관련된 가족분들까지도요. 어쩌면 저도 나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들게 되면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만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저희 매일 건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을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양질의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할 거고, 여러분들도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셔도 저랑 소통을 하시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당하게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매일 건강이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 다음부터는 좋은 정보들로,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